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찬바람 슬슬 불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래도 몸의 기운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마침 딱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산양산삼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기록, 신농본초경 이야기부터 해서 요즘 나온 연구 논문들, 심지어는 직접 드셔보신 분들 후기까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보는 겁니다. 산양산삼이 대체 뭐가 특별한 건지, 이걸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하 하실 수 있게.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산양산삼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산양산삼은 이름에서도 좀 느낄 수 있듯이 그 산삼 씨앗을 사람이 받아서요. 이걸 다시 깊은 산 속에, 그러니까 자연산삼이 자라는 곳과 거의 똑같은 환경에 뿌려서 야생 상태처럼 키우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렸다. 딱 이 점만 다른 거고요. 그 뒤에 자라는 환경 있잖아요. 뭐 흙이나 기후나 주변 식물 같은 거, 이런 건 자연산삼이랑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자료들 보면 산양산삼 효능이 자연산삼의 한 70% 정도는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와, 70%요? 네. 이게 밭에서 키우는 일반 인삼이 한 20% 정도거든요. 자연산삼 대비해서. 그리고 홍삼도 한 28% 수준이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엄청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 거의 없이 그냥 자연의 힘으로 큰 삼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미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장내삼도 시작은 산삼 씨앗인 건 맞아요. 맞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키우느냐 이거죠. 장내삼은 보통 산이 아니라 인삼처럼 밭 같은 환경에서 사람이 관리하면서 때로는 비료나 농약도 좀 치고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요즘엔 장내삼도 산에서 키우기도 한다는데 전통적인 의미나 법적 기준으로는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겉모습에서도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해요. 자료 보니까 그 험한 자연에서 막 혼자 큰 산양산삼은 뿌리랑 줄기 사이 뇌두라고 하죠. 그 부분이 좀 짧고 단단하게 자란대요. 아, 뇌도요? 네, 뭐랄까 살아남으려고 꽉 압축된 느낌? 근데 좀 관리받고 자란 장내삼은 이 뇌두가 좀 길게 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이걸로 100% 구분하긴 어렵겠지만 참고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산양산삼은 법으로도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 법으로요? 네. 그 임업진흥법 같은 관련 법에 보면 깨끗한 산지로 지정된 곳에서 인위적으로 그늘막 같은 거 안 치고 최소 5년 이상, 어떤 자료는 10년, 15년, 20년 이상 된 것도 얘기하던데 어쨌든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운 거. 이것만 산양산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믿고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겉모습은 보통 잎이 이렇게 5개 달린 오엽 형태고 그 생명력의 중심인 뇌두, 영양 저장고인 몸통, 그리고 약효 성분이 특히 많다는 그 가느다란 실뿌리, 색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야, 법적인 정의까지 있다니 확실히 좀 까다롭게 관리되는구나 싶네요. 그럼 이렇게 귀하게 자란 산양산삼, 그 힘은 대체 어떤 성분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다 보니까 진세노사이드? 이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진세노사이드. 이게 인삼 종류에만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사포닌 성분인데요. 산양산삼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 진세노사이드 종류랑 그 양이 일반 인삼이나 홍삼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자료들 보면 일반 인삼에는 한 20가지 정도, 홍삼엔 30여 가지 정도 들어있다고 하면 산양산삼에는 40종 이상, 많게는 거의 50종 가까이 되는 다양한 진세노사이드가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50종 가까이요? 와,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사실은 산삼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내는 거래요. 스스로를 지켜요? 네. 자기보호 물질인 거죠. 그 척박하고 위험한 자연환경 있잖아요. 병충해라든지 추위, 가뭄 같은 온갖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뭐랄까 방어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인데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오래 자란 산삼일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진세노사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게 결국 더 뛰어난 약효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와,
자기 보호 물질이라니 진짜 그 자연의 생존력이 그대로 막 응축된 결정체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특히 그 컴파운드 K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가 몸 안에서 변한 물질이 있거든요. 컴파운드 K요. 네, 이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조절 센서 AMPK라는 효소를 딱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그러니까 아포토시스를 유도한다는 구체적인 작용 방식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암에 좋다더라가 아니라 아, 이런 경로로 작용하는구나 하는 설명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간 기능 보호해주고 개선해주고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진세노사이드는 특히 몸통 부분보다 그 가느다란 실뿌리, 세근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드실 때는 뿌리 전체를 다 먹는 게 중요하겠죠. 이야, 진짜 실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진세노사이드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성분,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유기게르마늄이라는 성분도 중요하게 언급돼요. 게르마늄 하면 보통 광물 떠올리실 텐데 중요한 건 산삼 속에 있는 건 유기, 오게닉 형태라는 거예요. 아, 유기게르마늄이요? 네, 이게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무기게르마늄이랑은 다르게 유기게르마늄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 유기게르마늄이 우리 몸 면역 체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통증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몸 안에 산소 공급을 더 잘 되게 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이게 암세포 억제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산소 공급이요? 네, 보통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 그리고 뭐 소량이긴 하지만 항산화 효과 있는 말토롤 같은 성분도 이런저런 효능에 같이 기여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야, 진세노사이드에 유기게르마늄까지. 진짜 성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하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자, 그럼 이런 강력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양산삼을 먹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그 식약처 인정 5가지 효과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네. 그 5가지 효과는 원래 인삼에 대해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이에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이거죠. 산양산삼은 뭐 유전적으로 인삼이랑 같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효과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바탕인 셈이고요. 근데 자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산양산삼만의 더 강력하고 좀 더 근본적인 효능을 강조해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게 바로 원기를 보호하고 북돋아준다는 거예요. 원기요? 네, 이게 한의학적인 개념인데 그냥 기운 없다 할 때 그 기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 뭐 활동력의 뿌리,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 원기가 꽉 차 있어야 삶에 활력이 넘치는데 이 원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힘이 바로 정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원기랑 정력.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알았는데 원기가 더 근본적인 거고 정력은 거기서 나오는 힘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 정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성적인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넓은 의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막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 정신력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뭐 남성분들 정자 운동성을 높여준다거나 여성 불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생식 능력 관련 부분도 있긴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 자체를 끌어올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기를 북돋아서 전반적인 생명력 자체를 끌어올린다. 이게 핵심이군요. 와, 진짜 좀 근본적인 부분에 작용하는 것 같네요. 그거 말고 또 특별히 눈에 띄는 효능 같은 거 뭐가 더 있었나요? 자료 보니까 몇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혈압 조절 능력이요. 이게 되게 독특해요. 혈압 조절이요? 네, 산양산삼 안에는 혈압을 약간 올리는 작용을 하는 트리올계 진세노사이드랑 반대로 혈압을 좀 낮추고 안정시키는 디올기의 진세노사이드가 균형 있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한테는 혈압을 좀 내려주고 저혈압인 사람한테는 좀 올려주고 그러니까 혈압을 정상 범위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약들은 한쪽으로만 작용하잖아요.
근데 이건 양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죠. 와, 양방향 조절이라니 진짜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항암 메커니즘인데요. 그 컴파운드 K가 AMPK 효소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자살 유도한다는 거 말고도 암세포가 막 자라거나 다른 데로 퍼지는 걸 억제하는 다른 연구들도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암 치료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보조적으로나 예방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뇌기능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뇌 혈류를 좋게 해서 노폐물 제거 돕고 산소 공급 잘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 줘서 당뇨 예방이나 관리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자료도 있었어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위장 문제나 자율신경 문제 개선, 그리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완화에 도움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도 쭉 제시되더라고요. 정말 뭐 여러 방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혈압 조절은 특히 신기하고요.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까 셀뿌리 세근에 진세노사이드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자료 보니까 잎에도 사포닌 함량이 뿌리 못지않게 어떨 땐 더 많다고도 하던데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삶 하면 뿌리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로 뿌리를 먹었을까요? 잎은 잘 안 먹잖아요. 아,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이게 흥미롭게도 한의학의 음양 이론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양이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뿌리는 땅속 깊이 아래로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봤대요. 따뜻하고 활동적인 기운이죠. 반면에 잎이나 줄기는 땅 위로 막 솟아오르고 펼쳐지니까 이건 음의 기운을 대표한다고 여겼고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산삼을 보양, 그러니까 양기를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차갑고 가라앉는 음의 기운보다는 따뜻하고 활발한 양의 기운을 얻고 싶었던 거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다, 피로다, 불규칙한 생활이다 해서 이 양기가 쉽게 막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뿌리가 가진 그 뭉쳐진 양기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에요. 뿌리가 원기 회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성분 함량 문제가 아니라 그 기운의 성질까지 본 거군요. 그렇죠. 물론 잎에도 좋은 성분, 사포닌 많은 거 맞아요. 근데 음이랑 양,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니까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쓰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몸에 열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진액이 부족해서 음기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잎을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막 기운 없고 피곤하고 활력을 찾고 싶을 때는 뿌리의 양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강조하더라고요. 심지어 뿌리랑 잎을 같이 먹으면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거나 상쇄돼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기 회복이나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는 뿌리, 특히 실뿌리까지 다 먹는 게 전통적인 지혜고 권장사항으로 보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음양의 관점에서 보니까 뿌리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확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귀하고 의미도 깊은 산양산삼, 이걸 최대한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고 또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실용적인 팁들이 궁금한데요. 네.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에서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게 생식,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씹어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권장해요. 생으로요? 네. 열을 가하지 않아야 좋은 성분들이 안 파괴되니까요. 특히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흙만 살살 털어내는 정도로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 뭐 칫솔 같은 걸로 살살 씻어서 껍질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시간하고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른 아침, 딱 속이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흡수율이 제일 좋대요. 먹을 때는 그 잔뿌리부터 몸통, 뇌두 순서로 먹거나 아니면 뇌두부터 먹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핵심은 입안에서 최대한 오래오래, 최소 5분 이상은 침이랑 잘 섞이게 씹어서 거의 뭐 물처럼 될 때 삼키라는 거예요. 5분 이상이요? 와. 네,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랑 잘 섞여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정성을 들이는 방법으로는 먹기 한 2, 3일 전부터 음양탕이라고
뜨거운 물 반에 찬물 반 부어서 안 섞고 마시는 물 있잖아요. 그걸 마셔서 속을 좀 따뜻하게 준비시키거나 아니면 장을 깨끗하게 하려고 구충제를 미리 먹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팁도 있었어요. 몸을 미리 좀 준비시키는 거죠. 생으로 오래 씹어 먹는 게 핵심이군요. 근데 사실 맛이나 식감 때문에 생으로 먹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먹을 때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샘승이 제일 좋긴 한데 좀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약탄기, 근데 쇠 말고 유리나 도자기 재질로 된 거예요. 거기에 물이랑 같이 넣고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달여서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깨끗하게 씻은 산양산삼 물기 없이 잘 말려서 35도 이상 되는 증류주, 뭐 담금주용 소주 같은 거에 넣고 뚜껑 꽉 닫아서 한 100일 이상 서늘한 데 뒀다가 약주로 마시는 방법도 소개되더라고요. 아, 슬로도 담가 먹는군요. 네. 주의할 점은 산양산삼 먹는 동안에는 그 약효를 좀 떨어뜨리거나 해독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무, 특히 생무요. 그리고 녹두, 숙주나물, 이런 해독작용 강한 채소들. 또 너무 기름진 음식, 특히 돼지고기 같은 거, 그리고 짠 거, 매운 거, 이런 자극적인 음식도 좀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요. 뭐 커피나 술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뭐 특정 병 치료 목적으로 드시거나 다른 약 드시는 중이면 반드시 먹기 전에 한의사나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셔야 돼요. 효능이 강한 만큼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건 꼭 그래야겠네요. 보관은요, 기본적으로 받으면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살아있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바로 못 먹고 냉장 보관해야 한다면 씻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끼나 아니면 키친타월 같은 걸로 잘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야채칸에 두는 게 좋고요. 아, 이때 주의할 게 아까 말한 무랑은 절대 같이 두면 안 돼요. 무가 삶 기운을 막 뺏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냉동은 안 돼요. 얼리면 세포벽 다 파괴돼서 조직 물러지고 좋은 성분도 손실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 냉장 상태로 짧게 보관했다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야, 섭취부터 보관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네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먹고 나서 몸에 좀 이상한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자료에 있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듣기만 해도 좀 걱정되는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진짜 중요해요. 산양산삼처럼 이렇게 기운이 센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호전 반응 또는 명현현상이라고 불러요. 자료들 보면 이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막혀있던 기혈이 빵 뚫리거나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나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거래요. 아, 좋아지는 과정에서요? 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나 그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먹고 나서 몇 시간 뒤나 며칠 안에 나타나서 짧으면 한 2, 3일,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몸에 열이 확 오르거나 얼굴 빨개지거나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하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막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반대로 변비가 오거나 온몸이 쑤시는 몸살 기운을 느끼거나 갑자기 코피가 팍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코피까지요? 네, 특히 코피는 머리 쪽으로 몰린 압력을 자연스럽게 빼내는 과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어휴,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막 설사하고 코피 나고 그러면 진짜 놀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예전에 아팠던 데가 다시 아프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 아픈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반응도 호전 반응의 하나로 설명해요. 몸 안에 기운이 막 활발하게 돌면서 예전에 문제가 있었거나 지금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을 딱 찾아내서 거기를 고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료 보니까 산삼 먹고 갑자기 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초기 위암을 발견했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산삼 때문에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몰랐던 문제를 얘가 딱 드러나게 해준 경우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숨어있던 문제를 찾아내주기도 하는군요. 네, 또 다른 반응으로는 몸이 막 회복하려고 그러는지 엄청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신이 너무 맑아져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일주일 넘게 계속한다. 그러면 그때는 전문가랑 꼭 상담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고 내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자료들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보면 플라시보 효과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귀한 산양산삼의 효능에 대해서 깊이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먹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위안,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냥 비싼 거 먹는다. 이게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삼을 파낙스라고 불렀다잖아요. 그게 모든 병을 치료한다, 만병통치약 이런 뜻이거든요. 어쩌면 이 이름 자체가 그 옛말 사람들이 인삼에 대해 가졌던 강력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료들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산양산삼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수용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쭉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산양산삼은 그냥 오래된 뿌리식물, 이게 아니라 정말 혹독한 자연 환경에 맞서 싸우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꽉 응축시킨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근본 에너지인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혈압을 양방향으로 조절하거나 항암 가능성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진세노사이드나 유기게르마늄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밭에서 키운 인삼이나 장내삼하고는 뭐가 다른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보관해야 하는지, 또 먹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호전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도 중요했죠. 아까 말씀하신 음양의 관점에서 뿌리를 중요하게 봤던 전통적인 지혜나 먹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 정성의 중요성까지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 담긴 정보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산양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들은 한결같이 말했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산삼을 더 강하고 효능 좋게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양산삼을 단순히 건강을 위해 먹는 것, 이걸 넘어서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강인함, 그리고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는 그 회복력의 지혜를 우리 삶의 태도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